제가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은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면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무고를 한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안녕하세요.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본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성범죄 누명 얼마나 억울할까? 오달수, 이진욱, 강은일, 낙인 떼줘야 할 때. 텐아시아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서 성범죄 무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달수, 이진욱, 강은일 이런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유명한 배우들이죠. 이런 분들에게 성폭행범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생업이 끊겨버리는 거죠. 기사를 보면은 오달수 씨는 2018년 2월에 성폭행 논란이 일었고, 과거 극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여배우가 오달수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출연 예정이던 나의 아저씨에서도 하차하고 3년 정도 자숙 기간을 가졌고, 어느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초반에는 술이 없으면 5분에서 10분도 못 버티는 패닉에 빠졌다. 그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거죠. 오달수 씨는 결국에는 2019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추행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 이제 연기활동 재개했지만 쉽지 않다 이런 취지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진욱 씨 같은 경우도 2016년 7월에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되었고, 이분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검찰 출석할 때에 당당하게 등장하고 미소를 짓고 이랬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도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무고로 상대방을 맞고소해서 상대방 여성이 2018년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은 정말로 안타까운데, 뮤지컬 배우 강은일 씨는 2019년에 성추행 누명을 쓰고 구치소까지 들어간 거예요. 구치소에 들어가서 5개월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에는 안 나오는데 머니투데이 기사에 보면 내용이 정리가 돼 있는데, 2018년 3월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지인 여성을 화장실에서 추행했다 이런 혐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갔는데 여자가 쫓아 들어왔다.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는데 그 안에서 오히려 강은일 배우가 추행을 당했는데 그 여자가 여자 칸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스킨십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학교 선배였고 얼굴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그래서 당연히 밀어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대화를 녹음했다. 그러면서 집에 돈이 많냐? 가족은 어떻게 되냐? 이상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은 뒤에 지인들이 화장실로 와서 말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여자도 강은일 배우에게 술 취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여자가 고소를 했다. 강은일 배우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황당한 사건이죠. 오히려 자기가 성추행을 당한 건데 여자가 고소를 한 거예요. 1심에서는 6개월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법정 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1심 판결 선고를 하면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2심에서는 무죄를 받고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정말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사건도 많이 있지만 이런 사건들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제 판례에서는 이렇게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람들은 나중에 무고로 고소했을 때 무고를 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인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피고인은 여성이고 강간으로 고소를 한 고소인이에요. 피고인과 강간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었던 사람이었죠. 서로 이제 각자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근데 고소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가 강간을 당했다 라고 하면서 고소를 한 거예요. 범죄 사실에 보면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B와의 관계를, B는 강간 피고소인이죠. B와의 관계를 추궁당하니까 마치 B로부터 성폭행 당한 것처럼 해명을 했고, 이에 피고인의 남편이 B가 다니는 회사에다가 진정까지 제기해서 B는 징계 해고, 면직 처분까지 받았어요. 이런 사안이었는데, 강간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은 B가 사겨 달라고 애원하고 안 만나면은 자살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하려고 만났다가 산에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차에서 강간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한 4번 정도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고로 재판을 받게 되니까 피고인은 강제로 성관계에 맺은 게 맞고 처음에 얘기했던 차량이 아니라 2번 정도는 모텔에서 한 거 이 외에는 다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사람 무고가 맞다라고 하면서 왜 무고가 맞냐라고 했냐 하면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해요. 호감이 생겨서 사귀게 되었고 폭행이나 협박 없이 자연스럽게 성관계했다. 자백을 한 거예요. 자백을 했는데 검찰에서 다시 또 법원에 와서는 강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 매일같이 전화 통화를 했고 내 사랑 이렇게 애정 표현한 문자 메시지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무고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에는 무고죄가 인정이 되었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받은 그동안의 고통, 회사에서도 잘리고 수사기관 조사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것에 비해서 실형이긴 하지만 징역 1년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무고 같은 경우에 보통 얼마 정도 형을 선고를 받느냐 하면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무고에 대해서 어떻게 권고하고 있냐 하면은 일반 무고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징역 6월에서 2년 사이 가중하면은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 이렇게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가중 요소로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한 피해 결과의 약이라는 게 있어요. 중한 피해 결과의 약이는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구속이 되거나 징계 처분을 받거나 이런 것이에요. 무고죄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고 이 판례에서도 선고형 결정할 때 밝히는 것처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도 156조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은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면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무고를 한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별 생각이 없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고소하면은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오고 합의금 받고 그렇게 정리가 될 줄 알았다. 황당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무고죄는 이 판결에서는 징역 1년이 나왔지만 다른 판결에서 징역 2년 이상 나오기도 하고 양형위원회에서도 기준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강화되는 기준이 나올 수 있고 판사는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얼마든지 더 중한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되어서 실형을 살고 나올 수 있고 그 기간이 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허위의 강간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 입장에서 그 고소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애매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나는 너무나 억울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시라면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강간으로 고소당했다고 오신 분들 중에 정말로 강간을 저지른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양형 주장을 하면서 최소한의 양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이걸 어떻게 강간이라고 고소를 할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그 전후 사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도 남아 있는데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건들은 당연히 무죄를 주장해서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무혐의로 끝난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억울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주변 지인들과도 상의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면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끝까지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